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그 현대시 정지용의 향수라는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의 그 모습을 보면요, 초가집이 보이고 정겨운 그런 어떤 고향의 모습을 이렇게 담은 사진이 볼 수 있죠. 이 시에서도요, 전반적으로 보면 가난하지만 평화로웠던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정서는 정설한 감정이죠. 그리움의 정서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가서 감상의 길잡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을 보면요. 앞서서도 설명했지만 가난하지만 평화로웠던 그 고향의 모습을 회상 떠올리면서 고향에 대한 바로 간절한 그리움. 자, 이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주된 정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좀 특징적인 부분은요,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묘사한 고향의 전경을 병렬적으로 전개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 시각이나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라는 우리가 보통 5가지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플러스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것까지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다양한 감각들을 활용을 해서 고향의 모습들을 열거적으로 쭉 나열을 하고 있고요. 그곳이 차마 꾸멘드리칠리아라는 이런 후렴구가 나와요. 이 후렴구는 고향 속에 떠오른 회상 속에 떠오른 고향의 모습에 대해 화자의 감정, 정서를 아주 잘 압축해서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곳이 차마 꾸멘드리칠리아, 이 말은 꿈에도 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인데요. 각 연마다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본문 설명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향토적인 소재, 우리가 도시적 소재의 반대가 향토적이죠. 시골의 어떤 분위기나 느낌을 드러낼 수 있는 향토적 소재들을 사용을 해서 고향의 평화롭고 아늑한 느낌,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요. 연마다 고향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고향을 묘사하거나 또 인물의 행동, 모습을 묘사함으로 고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핵심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자유서정시 해당되고요. 성격상 향토적이며 묘사적이고 감각적이다. 자, 우선 감각적이라는 건 이 시에서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감각적 심상,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중에서 뭐 시각이나 청각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거나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고향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재는 고향이 되겠고요. 고향, 주제는 바로 고향에 대한 무엇? 그리움이라는 것이 주된 그런 정서이자 이 글에서 이 시에서의 주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징은 굉장히 참신하면서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차마 꾸멘드리칠리아라고 하는 후렴구가 반복되는 병렬식, 즉 병렬식이란 말은 나열하듯이 쭉 이렇게 연결된 구조를 보이고 있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향토적인 소재나 시어도 구사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에 나타난 그 고향의 이미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 시는 총 5개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개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연마다 고향의 모습을 드러내는 구체적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풍경을 묘사한다거나 또는 인물의 모습, 즉 귀밑머리 날리는 검은 기린머리 날리는 누이라든가 사점 발벗은 아내라든가 또 늙은 졸음에 겨운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이시는 곳이라든가 이렇게 아버지나 뭐 누이나 또 아내의 모습들을 묘사해서 고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는데요.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동원을 해서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작품에 드러난 고향을 드러낸 소재들을 좀 나열을 해보면요. 뭐 실개천, 그 다음 얼룩배기 황소, 지화로와 아버지, 오타네요. 지화로와 아버지고요. 파란 하늘, 어린 누이, 아내, 서리까마귀, 초라한 지붕, 이런 것들이 향토적인 소재를 드러내는 것으로요. 향토적 소재로 고향의 평화롭고 아늑한 모습을 잘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 본문을 한번 읽어보며 들어갈 텐데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주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본 겁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넓은 벌판 동쪽 끝으로 예디하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자, 여기서 지줄대는 뜻이 있죠?
낮은 목소리로 자꾸 짓거리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실개천은 분명히 무생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줄된다. 낮은 목소리로 짓거리며 휘돌아 나간다고요. 실개천, 개천이 흐르는 모습은 시각인데요. 그것이 예리하게 지줄된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뭐 속삭이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의인법이 사용이 됐어요. 의인법,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의인법이 쓰였고요. 고향의 평화로운 풍경을 제시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해설피라는 것은요, 해가 설핏 기울 무렵, 그러니까 해가 질 무렵,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해질 무렵, 금빛 게으른 울음. 해가 질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노을 지면서 황금색 빛이 쫙 펼쳐지죠. 그걸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운다. 자, 여기선 바로 뭡니까? 울음이 금빛이 된 거니까요. 바로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하나의 감각에서 다른 감각으로 옮아가는 것을 두 가지의 감각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해서 공감각적 표현, 공감각적 심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야겠죠.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이 부분은 바로 공감각적 표현, 청각의 시각화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고향의 평화롭고 한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아라고 있습니다. 자, 이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아는요, 각 연마다 계속 반복이 돼요. 끝부분에, 각 연의 끝에. 그런 후렴구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우선은 연을 구분하고요. 시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한다라는 기능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을 형성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크다는 것을 좀 더 드러내주는 거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은 평화롭고 한가한 고향 마을의 정경을 이야기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2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라로에 재가 식어지면, 자, 화로는 겨울에 방 안에 이렇게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서 불을 피우던 도구죠. 그런데 지라로에 재가 식어졌다. 그만큼 불이 많이 타고 이제 꺼졌다라는 거니까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밤이 깊어가면 이라는 의미, 화로는 겨울의 때죠. 그러니까 겨울밤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계절적 배경도 알 수 있는 거죠.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다. 라고 했는데, 밤바람 소리는 청각 아닙니까? 그런데 말을 달린다라고 했죠. 달려가는 모습을 쭉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니까요. 청각의 시각화 역시 공감각적인 표현으로 청각의 시각화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엷은 졸음이란 건 잠깐 깜빡 잠이 든 거죠. 살짝 든 잠에 겨우신 늙은 아버지가 뭔가 굉장히 고단하신 모습이에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죠. 고단한 아버지의 모습. 집배기를 돋아 고이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는 겨울밤의 그 풍경, 정경과 늙은 아버지에 대한 회상이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죠. 3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자, 흙에서 자랐다는 건 고향에서, 즉 어떻게 보면 그 향토 중인 어떤 시골에서 자란 내 마음, 이런 의미죠.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파란 하늘빛, 파란이 아니라 파아란. 이래서 운율적으로 이렇게 좀 더 효과를 주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시적 허용이고요.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파란 하늘빛은 바로 이상세계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상징하는 것이죠.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서비스 함초롬 휘적치던 곳이라고 있는데요. 함부로 쏜 화살, 이건 뭐냐면요. 신비하고 막연했던 윤영기의 꿈과 동경. 함부로 쏜 화살은 휙 하고 속도를 내며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겠죠. 신비하고 막연했던 윤영기에 쫓았던 꿈과 동경을 상징하는 거죠. 풀서빗에 함추름 휘적치던 곳. 함추름이라는 말은요. 함초롬의 사투리, 방언인데요. 뭐 젖어 있거나 서려 있는 모습이 가지런하고 차분한 모양을 이야기하는 시어입니다. 굉장히 좀 시적인 느낌이죠. 풀서비스의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꿈에도 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지금 회상한 거죠. 그래서 꿈 많았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이 3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4연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또
패 2연에서는 늙은 아버지를 떠올렸고요. 이제 이 4연에서는 어린 누이와 아내를 떠올리면서 고향을 그리워하죠.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뭐뭐 같은 직유법 사용됐고요. 여기서 원관념은 뒤에 검은 머리 날리는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라 해서 검은 귀민머리가 원관념이에요. 뭐가? 전설바다 춤추는 밤물결 같은 이것이 나타내는 원관념은 바로 검은 귀민머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게 밤물결같이 막 출렁출렁 움직이는 거니까요. 힘차게 움직이는 느낌이다. 그래서 역동적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구김살 없는 그런 어린 누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지금 각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린 누이의 검은 머리결을 밤물결로 묘사해서 사랑스럽고 구김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전설바다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이 부분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에 등을 쥐고 이삭 줍던 것. 여기서 아내는 아내죠. 나의 부인. 자, 아무렇지도 않고 소박 예쁠 것도 없는 소박하고 평범한 모습이죠.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에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것.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떨어진 나닷 이삭을 주워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 가난하고 고단했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곳이 차마 꼬맨들이 칠리야. 그곳이 차마 꼬맨들이 칠리야.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연에서는 어린 누이와 아내에 대한 회상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년을 좀 가보도록 할게요. 이 마지막 년에서는요. 하늘에는 성근별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는 듬성듬성해진 별. 별이 듬성듬성해졌다는 거는요. 날이 밝아오니까 그 별들이 빛을 잃어가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거죠.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 거고요.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자, 시간의 흐름과 함께 동화 속 같은 시골 마을의 신비로운 밤 분위기를 아직까지는 아침이 된 건 아니에요. 이제 슬슬 밝아오는 거긴 하지만 아직까지 어둠이 남아있는 거죠.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시간의 흐름과 동화 속 같은 시골 마을의 신비로운 밤 분위기를 표현한 거고요.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서리 까마귀. 서리 맞은 까마귀란 건데요. 서리가 내린 건 가을이니까요. 가을의 까마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을 까마귀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초라한 지붕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난한 삶을 느낄 수 있고요.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런 가난한 삶 속에서도 그런 흐릿한 불빛 아래 가족이 모여 앉아 도란도란 거린다. 자, 단란하고 정겨운 가족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그것이 꿈에도 잊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후렴구는요. 각연의 끝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후렴구의 역할은 앞서 얘기했지만 연애 구분, 시전체의 통일성, 운율감 부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로 환기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래서 마지막 5연은요. 단란한 고향 마을의 정겨운 모습을 떠올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 분석해 봤고요. 자, 그래서 전체 주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고추를 말리는 늙은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따뜻하고 정겨운 고향의 모습을 좀 떠올리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정지용의 향수에 나타난 시상전개에 따른 화자의 정서. 자, 시가 1년부터 5년까지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어떻게 시의 정서가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볼 건데요. 공통적인 정서는 모두 그리움이에요. 여기 있지만 이제 그리움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정서들이 깔려 있죠. 자, 1년에서는요. 우선 1년은 실개천이나 얼룩배기 황소라는 것이 등장을 했잖아요. 이건 곧 넓은 벌판을 배경으로 해서 평화롭고 한가한 고향 마을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2연 부분은 늙은 아버지가 중심 대상으로 서술 대상으로 등장을 하면서 엷은 졸음에 겨운 늙은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보이시던 곳 이랬죠. 자, 그리고 겨울밤이면서 방 안의 모습을 통해 밤바람 소리가 들리던 자, 이것도 오타죠. 들리던 겨울밤 풍경과 늙으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표현이 돼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마음, 이 3년의 내 마음, 어린 시절의 나를 이제 대상으로 한다면 풀섭. 그래서 순수하고 맑은 동심을 가졌던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을 했고요. 사연에서는 어린 누이와 아내가 중심 대상으로 배경은 들판을 배경으로 하며 소박하고 정겨운 누이와 아내에 대한 그리움. 마지막은 도란도란 거리던 것이란 걸 해서
가족들의 모습을 떠올리죠. 그래서 늦가을 방안이 배경이 되며 단란하고 정겨운 고향집에 대한 단란하고 정겨운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야 될 텐데요. 정지용의 향수에 나타난 감각적 이미지와 효과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시에서는 크게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이런 세 가지 심상이 등장하며 여기에 더불어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해서요. 청각의 시각화가 드러난 표현들이 있었어요. 자, 시각적 심상은 얼룩배기 황소, 파란 하늘빛,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 성금별, 흐릿한 불빛 이런 것들은 모두 시각적 심상을 드러내는 것들이고요. 청각적 심상은 예리하게 지줄대는 실개천, 지잘지잘 거린다, 낮은 소리로 짓거린다. 그랬을 때 역시 청각적,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도란도란 거리는 이런 부분들이 청각적 이미지죠. 촉각적 심상은 따가운 햇살, 따갑다는 건 피부로 느껴지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촉각적 심상이죠. 우리가 사연에서 보시면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에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이런 말이 있었죠. 따가운 햇살. 그 다음 공감각적 심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금빛 게으른 울음과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모두 청각의 시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효과 뭐가 있을까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자, 여기서의 가장 핵심은 이거죠. 바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정지용의 향수라는 작품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잘 정리해 보시고요. 관련 문제들도 풀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